이번에는 심심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고 무서운 이야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어플인데 이 어플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읽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손 가는 대로 몇 개만, 제가 일부는 봤는데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뭘 볼까? 결벽증. 눈에 띄는 걸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어폰 끼시고 불 끄고 그렇게 들을 준비하세요. 음악도 약간 음산한 거 틀어놨습니다. 결벽증. 언니는 심각한 결벽증이다.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나는 어떤가 하면 솔직히 방이 더러워도 쓰레기로 엉망진창이라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이다. 누가 정상일까요? 아이고 참네. 글쎄, 언니가 오히려 정상에 가까운 거 아닌가? 깨끗하게 방을 유지하는 거?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화가 난 언니는 마침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적당히 해. 매일 방을 더럽게 하네. 나도 매번 정리하면 귀찮아. 나도 너처럼 더러운 인간은 질색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무서웠기 때문에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반성하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여자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어지러워진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방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끝냈다. 그때 언니가 돌아왔다. 아무래도 쓰레기 봉지를 사러 갔던 것 같다. 언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어. 봐봐, 나도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언니는 글쎄 라고 말하며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다. 언니가 생각하는 쓰레기는 나도 포함. 이거 무서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진지하게 보면은 진짜 무섭지만, 개그 쪽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결벽증. 어땠나요? 음악을 살짝 바꿔볼까?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무서운 이야기 다룬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청해보시고, 자, 오늘은 결벽증에 이어서 하나 뭐 갈까? 뭐가 땡기나? 초상화? 박지선의 친오빠는 등산하는 걸 좋아해서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자주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앞이 깜깜할 정도로 어두워져서 동호회 사람들은 겁에 질린 상태로 위험하게 등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 좀 허름한 선장 하나가 보여서 확인 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겉보기와는 달리 깔끔하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는데 막 들어가도 되나? 우선 이곳에서 자고 내려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가져온 술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도중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저 초상화 진짜 못생겼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다 웃으며 인정했다고 해요. 인정.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밝자 다들 겁에 질려 뛰쳐나왔다고 해요. 이유는 산장 안에는 초상화가 없고 오로지 뻥 뚫린 창문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자, 다음 이야기. 음악을 좀 바꿔야겠어. 이번에는 음악을 계속 바꿀까요? 요거 제가 시간이 지금 되는 한 여러 가지 많이 읽고 갈게요.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남자와 부인?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 본 이야기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서 이번에는 열애설?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내 친구 K와 나는 배우 제이군의 열렬한 팬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10시에 뉴스를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제이군이 아이돌 A양과 사귄다는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뜬 거야. A양은 제이군보다 12살이나 어렸는데 나와 K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 이거 몇 명이 내가 나오고 A양, 제이군, K, 내 친구 K. 오케이. 나와 K는 기사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흥분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어. 물론 다 A양을 까는 내용이었지. 우리는 K군의 팬이니까? 그런가? 아니지. K군의 팬이 아니라 J군의 팬이니까? A양을 까는 내용? 이거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네. 진짜 어이없지 않냐? 둘이 나이 차이가 몇인데 사겨. 미친 거 아니야? A가 훨씬 어린데 인물은 J가 진짜 아깝다. 당연하지. 그리고 A는 얼마 전에 G군이랑도 열애설 났었잖아. 그렇게 약 40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 A양과 J군의 열애설이 오보라는 거야. 그리고 A양은 내가 좋아하는 J군이 아닌 다른 배우와 사귀는 거라고 정정했어. 나는 그런 어이없는 오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해서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K에게 전화를 걸었어. 상대방이 전원이 꺼져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사서음으로 연결되니 그러고 보니 K는 9시가 넘으면 엄마가 폰을 뺏어가서 전원이 꺼져 있는데 빠밤 9시 엄마가 안 뺏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 문자를 했을까? 그런 이야기? 열애설과는 제목과는 관련이 없는. 자, 그러면 다음 친구의 친구 얘기? 전에 들은 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유난히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고 함.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졸업사진 같은 거 찍어도 못나게 나오는 편도 아닌데도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도 스티커 사진을 찍어도 항상 그 친구는 안 나왔다고 함. 심지어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도 일부러 뒤에 서서 찍기 직전에 숨거나 해서 잘 안 나왔다고 해. 대학생이 되어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열심히 셀카를 찍고 있었다고 함. 그래서 웬일이야? 네가 사진을 다 찍고? 하니 웃으면서 예쁜 사진 좀 얻어보게 라고 했다고 함. 그러면서도 같이 셀카를 찍자고 하니까 그건 싫어했다고. 그렇게 친구는 사진빨 잘 받는 곳이 보이면 셀카를 찍어댔다 함. 그리고 한 달 후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내 친구는 장례식에 감. 그 친구의 영정사진은 자기가 찍었던 셀카 사진이었어. 나중에 듣기를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사진 찍는 걸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셀카를 찍었다고 함.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수백 장의 셀카 사진을 보면서 고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는 자신의 엄마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셀카 사진을 여러 장 보냈고 그날 자살함. 오, 요건 좀 소름. 음악 좀 바꾸고. 자, 이번에는 뭘 볼까요? 그녀? 시멘트 한 문장. 어렸을 때 미대생이 그린 맹인 부부의 이야기. 신혼부부와 시아버지? 그래. 한 신혼부부와 시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신혼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시아버지라 함은 이제 남자 쪽의 아빠. 혹시나 모를까봐. 여자 입장에서 이제 결혼하는 남녀 중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 쪽의 아빠를 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계속 맛이 없다고 제대로 좀 하라고 매일같이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항상 국이나 어떤 음식을 하던 죽은 시어머니가 한 맛이 아니라고 반만이라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음식들이 맛이 없다는 시아버지. 시월드 시집살이죠. 며느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아버지 국에 농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국이 입에 딱 맞았는지 너무 좋아했고 며느리에게 칭찬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은 시아버지는 왜 농약을 탄 국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답은 바로 시어머니도 항상 국에 농약을 타서 드렸답니다. 시아버지가 농약 저항력이 있으신가 봐요. 자, 다음 이야기 음악도 바꿔. 이번에는 뭘 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어느 날 울며 보채는 여동생이 너무 눈에 거슬려 죽였다. 이거 시작부터 섬뜩한데? 아니, 뭐? 아유, 너무 어이없잖아. 이야기가. 계속할게요.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가봤더니 우물 안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5년 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친구를 죽였다.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가봤더니 우물 안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10년 후 주사가 심한 나는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가봤더니 우물 안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15년 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가봤더니 우물 안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20년 후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 보살핌이 필요한 어머니가 너무 귀찮아져 죽였다.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가봤더니 우물 안의 시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잠깐만. 지금까지 다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여동생 일단 사라지고 근데 어머니 시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시체들은 살인범의 어머니가 치웠던 것이다. 소름. 어머니의 사랑. 아들이 살인범일지라도 이렇게. 네, 이거는 슬프고도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이어폰 끼세요. 이어폰 안 꼈다면. 기억상실증. 교통사고를 당한 일은 기억이 나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도무지 다른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참 더듬 생각해보니 내 학창시절과 결혼, 아내, 자식 등의 모습은 어렴풋 기억이 나는 듯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겁에 질려 허겁지겁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집에 들어가니 웬 젊은 여자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젊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웬 낯선 여자가 내 집에서 내 아내 행세를 하는 것을 보니 혼란스러워져서 겁이 덜컥 났다. 나는 그 젊은 여자에게 아내가 아니라고 했다. 당신 내 아내가 아니야. 그러자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릴 듯 짜증을 내면서 자기가 내 아내가 맞다고 했다. 일단은 내가 기억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에 이야기 더 볼게요.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내는 너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한참을 실랑이 하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는 무섭게 나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망치로 집의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벽이 시멘트가 부서져 내리니 거기에는 인간의 해골이 드러나 있었다. 뭘까요? 여자가 소리 질렀다. 그 망할 여자는 당신이 지난봄에 여기 묻어버렸잖아요. 소름. 기억상실증. 야,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까먹은 거 아니야? 내가 전 부인을 죽여서 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부인은 그 사실도 알고 있고. 재밌는데 이거 몇 개 하고 말라 그랬는데 몇 개 더 봐볼게요. 어디 보자.
주기도문 뭔가 느낌이 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 물품 두고 CCTV 화면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 사무실 알지? 편의점 알바생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근데 CCTV 화면에 어떤 남자가 과자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는 거야. 딸랑거리는 소리도 안 났는데 나가보니까 매장에는 아무도 없고. 순간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겠지. 근데 그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CCTV로 보고 있던 거죠, 이제 이걸.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CCTV에는 그 남자가 자기 옆에 앉는 게 보이는 상황. 와우.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눈을 뜨는 순간 더 해봐. 더 해봐. 귀신이. 네. 괜찮은 내용이 꽤 있네요. 그래도. 비상계단 한번 봐볼게요. 비상계단.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땡!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남자가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뒤로 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그건 나처럼 이젠 나가 죽고 다음날 엘리베이터엔 온몸에 상처가 난 나가 서 있겠지. 내가 좀 잘못 읽었나요? 그러니까 그쵸. 그건 나처럼 두둥. 네. 요런 이야기. 별로야 이건. 택시기사 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행한 이야기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의 첫 번째 방송분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이게 저기 본 것 같은데 일본 그 공포 시리즈? 그런 걸로 본 것 같은데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갑자기 먼 거리를 운전해달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미러로 손님을 보고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칫 놀랐다. 무섭겠죠. 그 때문에 놀라서 택시를 세우고 보니 택시는 운전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택시기사는 낭떠러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손님이 문득 얼굴을 귓가에 들이밀고 속삭인다. 죽으면 좋았을 텐데. 나쁜 손님이네요. 재활용 한번 볼게요. 음악 한번 또 바꿔주고. 역의 벤치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중. 전차? 전차라는 표현을 지하철 전차? 기다리던 중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이 앉았다. 아기를 좋아하는 나는 무심코 빤히 쳐다버렸다. 시선을 눈치챘는지 부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걸어왔다. 이거 말이죠. 실은 가방이랍니다. 안무랑궁궁. 왜 뭐 찔리는 거 있나 이 부인께서? 왜 이런 걸 갑자기 대답했을까요? 그러면서 아기의 옷을 뒤집어 배에 달린 지퍼를 보여줬다. 뭔가 섬뜩한 이야기의 느낌이 들어. 그러고 보니 눈알도 유리알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잘 만들어져 있네요. 네, 꽤나 어려웠답니다.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재활용을 좋아해서. 라고 웃으며 말한 부인은 마침 온 전차에 타고 가버렸다. 나도 같은 전차에 탈 생각이었지만 벤치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 떠나가는 전차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죽은 아기를 재활용해서 가방으로 만들었다. 이런 넘어갈게요. 하얀 머리 할머니. 어떤 여학생이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학원을 가다가 새벽 1시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아파트 13층에 살아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무서웠지만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2층, 3층, 6층, 7층. 별일 없이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쓱 열리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하얀 머리를 쭉 쪽진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여학생은 조금 놀랐지만 할머니를 위해 열린 버튼을 누른 후 기다렸습니다. 매너저이건. 하지만 할머니는 여학생을 빤히 쳐다볼 뿐 타지 않으셨습니다. 여학생이 얼른 타시라고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할머니께서 고함을 치시며 이 망할 놈의 계집애 밤늦게 어딜 싸돌아다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학생은 너무 놀라 닫힌 버튼을 누르고 허겁지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다음날에도 다다음날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학생은 너무 무서워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따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야,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 할머니, 저는 밤늦게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왜 맨날 저한테 화내세요? 저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흥채 뿡. 이러면 할머니도 아무 말 못하실걸? 이라고 조언을 준 친구들. 그래서 여학생은 그날 밤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2층, 3층, 5층, 7층. 어김없이 쓱 열리는 문. 역시나 하얀 머리를 쪽진 할머니께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계집애 밤늦게 어딜 싸돌아다녀. 여학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맨날 왜 그러세요? 전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밤늦게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는 길이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더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 너 뒤에 내 친구인데 제 친구일 수 있어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뭐 예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내 친구한테 뭐라 하는 거였네. 내 친구 할머니였나? 넘어갈게. 너무 무서울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 무섭다면 다시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뭘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랜덤 무서운 이야기 허수아비 갈게요. 시골로 온 뒤에는 거의 매일 혼자다. 그 전에는 뭐 친구가 있었을까? 참. 오늘도 할 짓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의 허수아비 같은 것이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무섭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예,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이 아니야. 이거 같이 치우기 전엔 못 들어가겠다. 일찍 자. 아이 뭐야 무섭게.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강풍이 몰아치고 나무가 쓰러질 정도인데 허수아비는 절대 버틸 수 없다. 허수아비는 한마디로 귀신? 별로야. 뭐야 이게. 음악 꺼. 별로야. 뭐야 이거. 이거는 이런 음악이 어울리지.
허수아비는 한마디로 귀신. 다음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분위기 잡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집에 엄마, 아빠, 여자아이 갓난아기 4명이 있었다. 엄마, 아빠, 여자아이, 갓난아기. 엄마는 욕조에 가만히 가라앉아 명상에 잠겨 있고, 아빠는 정원나무에서 까딱까딱 그네놀이를 하고 있고, 여자아이는 요리를 하고 있으며, 갓난아기는 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 다음 중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였어? 넷 중에 가만히 가라앉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정원 나무에서 까딱까딱 그네놀이. 왠지 불길해. 요리를 하고 있으며. 이건 살아있죠. 귀신인가? 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여자아이 같은데? 어머니는 물속에서 익사, 아버지는 목매달아 죽음, 아기는 탈수병으로 죽음, 여자아이만 살아남음. 네. 그 다음에 괴롭힘, 악마, 병원비 한번 볼게요. 병원비.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한다. 저 의사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생명보험 가입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게 의사가 할 말이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는 뜻. 억지. 자, 이제 마지막 엄마의 동행 한번 볼게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분위기 잡고 여러분들 다시 음악을 체인지해야겠다. 엄마의 동행.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어머니는 좋은 곳에 가자라고 하고 내 손을 잡아당겨 집의 밖에 나왔다. 어딘가 즐거운 곳에 어머니께서 데려다 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함께 걸었다. 좀 걸은 후 어머니께서는 전철이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 앞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전철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건널목을 건너지 않는 것인지 이상했지만 나는 왠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다물어 함께 서 있었다. 곧 차단기가 내려오고 전철이 왔다. 그때 어머니는 매우 강하게 내 손을 졸릴 정도로 잡았다. 꽉! 전철이 통과하고 다시 차단기가 올라갔는데도 모치는 그때까지도 걷기 시작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전철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손을 잡고 힘이 들어가던 그 감촉의 기억이 남아있다. 지금도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싫다.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을까? 네. 그냥 자살을 하려던 그런 썰? 무섭게 보면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은 위쪽에서 이런 이야기 또 일바 빠질 수 없죠. 밤길. 어느 중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것을 알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괜히 으슥한 분위기였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싹한 느낌에 그 학생은 더욱 빨리 걸었지만 그에 맞춰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빨리 걸어왔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중학생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잠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도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남자도 같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동이었다. 인칭이 바뀌네. 자신과 중학생과 중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뒤이어 수상한 사람과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중학생과 수상한 사람은 층을 눌렀는데도 골목길에서부터 걸어온 남자는 층을 누르지 않았다. 중학생보다 한층 낮은 층을 눌렀던 남자는 황급히 빠져나갔고 자신이 내리는 층에서 골목길에서 나온 남자는 따라 내리는 것이었다. 중학생은 그 남자의 조심히 물어봤다. 옆집에 사시나봐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학생 뒤에서 칼을 든 남자가 쫓아오길래
와준 거예요? 먼저 내린 남자가 칼 들고 나를 쫓아왔었고 골목에서 나온 남자가 그걸 보고서는 또 쫓아온 거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땡큐, 감사, 땡큐. 다행히 이제 무슨 일이 없었다는 거. 자, 이번에는 뭘 볼까요? 잡초 하나 볼게요. 잡초.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잡초를 뜯어 입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생김새가 윤택해 보이는 부자가 그걸 보고 물었다. 배가 고픈가 봐요. 잡초를 먹던 남자는 울먹이면서 그렇다고 했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노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잡초를 먹던 남자는 얼굴에 화색을 돋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정원은 충분히 넓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해요. 이 부자의 인성 무섭네요. 와우, 놀랐다. 네, 무서운 이야기 여기까지고 어땠나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다음에도 또 시간이 나면은 가끔 올려볼게요.